네, 114쪽의 힘과 여러 가지 운동 네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힘에 의한 물체 운동. 자, 여기서는 뉴턴 운동의 제1, 제2, 제3 법칙을 다루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법칙은 물체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관성이란 뭐냐, 관성. 관성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의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한 물체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이제 관성의 예가 뭐가 있느냐. 물체가, 자동차가 가다가 급제동하면 앞으로 부딪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 하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이 관성력을 느낀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힘과 여러 가지 운동에서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가속도도 하는 물체는 그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관성력으로. 그죠? 그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 네, 급 출발하면 뒤로 넘어진다. 자, 요런 상황과 요런 상황은 약간 달라요. 그죠? 여기는 운동을 하고 있다가, 운동 정지하는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는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운동하는 케이스예요. 운동하다가 정지하는 이런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이 관성을 운동관성,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이 관성을 운동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 먼지를 털 때 두들기면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입을 천이 앞으로 확 가니까 먼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이제 원래 멈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정지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컵에다 카드를 올려놓고 카드를 탁 쳤을 때 여기 있던 카드 위에 있던 동전이 컵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것도 역시 동전이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역시 정지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망치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는 경우에 요 망치 요 머리가 새로 됐죠. 머리가 운동 상태, 내려오는 도중에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망치자루에 박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운동관성에 속해요. 운동관성. 이런 경우는 운동관성이다.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추독으로 후추 뿌리기. 후추 속에 후추가 있죠. 그죠? 후추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후추통 전체를 아래로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 후추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후추통은 멈춘다는 거죠. 갑자기. 후추통 멈춰요. 그러니까 후추가 운동하려던 성질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후추가 여기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뿌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운동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운동 제2법칙의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인데 이것은 힘을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힘을 받는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힘과 비례하는 가속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힘과 비례하는 가속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질량이 일정할 때 그렇다는 건데 질량이 예를 들어 질량이 2배로 됐다. 같은 힘을 받았다. 그러면 가속도는 절반으로 되겠죠. 가속도는 절반으로.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힘이 일정할 때 서로 반비례 하겠지만 자, 결국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 하겠지만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힘 F를 받아서 가속도 A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가속도 A가 나타났을 때
질량이 mn 물체가 힘 2F를 받으면 가속도가 2A만큼 나타난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질량이 2배로 되면,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질량이 2배로 되면 가속도는 절반이 되겠죠. 2분의 1.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니까 힘은 F 곱하기 A다.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 가속도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자, 운동제 3법칙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죠? 힘이 작용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느냐라는 거죠. 작용이 있으면, 즉 A와 B 사이에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이 A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뭐 서로 잡아당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B가 A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요 힘의 그 정체는 뭐냐? 요 힘의 정체. 요 힘의 정체는 뭐냐? 요 힘의 정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받는 힘이 되는 거지. 근데 요 힘만 있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요 힘이 작용하면 B도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요 힘은 A가 받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힘, B가 받는 힘을 작용이라고 할 때, 요 힘, A가 받는 힘은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은 반드시 같이 존재한다는 거고, 같이 나타난다는 거고,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힘은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형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용수철에 이제 추가 매달려서 가는 경우에, 추가 매달려 있는 경우, 추가 용수를 잡아당기는 힘이, 추가 용수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용수리 받은 힘이에요, 이건 거죠? 용수리 받은. 추가 용수를 잡아당기니까, 용수도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건 추가 받은 힘이 되겠죠. 크게 갖고 방향이 두 힘이 나타난다. 이거는 힘의 평형하고 달라요, 그죠? 왜? 요 힘은 용수철이 받는 힘이고, 요 힘은 추가 받는 힘이니까, 뭐 추에 의한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용수철이 받는 힘의 평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두 힘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힘과 요 힘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주선이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될까? 우주선이 출발할 때 가스로 바닥을 박차면서 가잖아요. 그럼 요 힘은 분출 가스가 바닥을 박차는 힘, 지면이 받는 힘이지, 지면이 받는 힘. 요 힘은 가스가 바닥을 박차니까 바닥도 가스한테 힘을 주는 거죠, 힘을. 그러니까 우주선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을 통해서 이 우주선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주를 향해서. 자, 이 1, 2, 3법칙을 이용해서 뭐 대부분의 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운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 해결 방식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물체가 일단 이쪽으로 10뉴턴, 이쪽으로 5뉴턴의 힘을 받는 경우, 알짜 힘은 5뉴턴이죠. 그죠? 5뉴턴. 이거 질량은 5니까 5A. 그래서 A는 1이 나온다는 거죠.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초의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 공식, 그죠? S는 VO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을 풀어주면 돼요. 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는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얼마큼 힘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운동 방향으로 받는 힘은 바로 여기는 2kg 중을 갖다가 이제 60도 상공으로 받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으로 받는 힘은 2kg 중 G를 10이라고 하면은 20N이죠. 20에 대해서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10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 방향으로 수평 방향이죠. 그러니까 10은 2A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가 나오는 거죠. 자, 물체의 가속도를 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거의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지우고. 자, 세 번째 경우. 자, 연결된 물체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연결 물체 많이 나오는데, 자, 1kg과 3kg 물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8N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4kg의 물체가 서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4kg의 물체가 8N 힘을 받고 있으니까, 8은 4A 이렇게 해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풀리죠, 그죠? 그래서 A는 2m/s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 전체적으로 가속도가 이쪽으로 가는 가속도가 2니까 A가 받는 힘은 얼마큼이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서 이걸 FA라고 한다면 A가 받는 힘 FA는 가속도는 2니까 2 곱하기 1 해서 2N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FA나 이쪽으로 받는 이 힘이나 똑같이 2N, 그죠? 같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여기 3kg의 물체의 가속도가 2니까 당연히 3kg의 물체가 받는 알짜임은 6N, 8 빼기 2가 나타나겠지.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T1, T2라고 하고, 자, A가 받는 힘은 T2밖에 없고, B가 받는 힘은 앞쪽으로 8N, 뒤쪽으로 T2, 이걸 뭐라고 했나요? T2? 똑같은 힘이죠. 요 힘이나 요 힘은 똑같은 힘이니까. 그죠? T1이라고 했네요. 그죠? 8 빼기 T1이 바로 3kg이 받는 힘이니까. 자, T2는 1A. 물체 B를 보니까 8 빼기 T1은 3A 해서 T1은 T2고. 크게 같다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나오고, 그래 장력도 나온다. 여기처럼, 위에처럼 뭐 풀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접촉한 두 물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접촉한 두 물체. 보통 이 접촉한 두 물체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 접촉면에서 서로를 밀고 있는 F1, F2의 힘이 얼만큼이냐?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이 F1, F2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자, 운동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 A의 왼쪽에서 8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전체 가속도 A로 가고 있다. A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1kg과 3kg이 마찰이 없는 면에서 동시에 가고 있으니까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면, 자, 왼쪽으로 8N을 받고 F는 MA, 질량은 두 개 합쳐서 4 곱하기 A니까, A는 2m/s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B를 보면은 바로 어때요? 요 F1이 나오죠. 요 F1이 바로 B가 받는 힘이야. A가 B를 미는 힘이니까 B가 받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B는 힘을 F1밖에 받고 있질 않아. 다른 힘 없죠? A로부터 이렇게 밀리는 힘밖에 없다는 거야. 마찰력도 없으니까. 따라서 F1은 얼마가 되느냐? F1 가속도는 둘 다 2예요. 그죠? 가속도는 다 붙어서 이동하니까. 질량. B의 질량 3 곱하기 2 해버리니까 B가 받는 힘이 얼마? 6N이 된다 그래요. 자, F1이 6N이니까 F2도 6N. 따라서 A가 받는 순수한 힘은 왼쪽으로 8N, 오른쪽으로 6N이니까 오른쪽으로 8N, 왼쪽으로 6N이니까 결국 A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2N밖에 안 되고
따라서 따라서 A의 가속도가 2니까, 그죠? 문제가 맞았죠, 그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8 빼기 6은 1 곱하기 2.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2를 모른다 그러면, 8 빼기, 그죠? 8 빼기 F2. 요게 바로 이제 A가 받는 힘이 요게. A가 받는 힘, 왼쪽으로. 그죠? 8 빼기 F2는 A가 나왔으니까, 질량 나왔으니 M의 1 곱하기 2. 에서 결국 F2도 6N이 나오죠, 그죠? 6N이 나와. 다만 F2는 왼쪽이다. 자, 그 다음에 끈으로 연결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끈으로 연결한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그죠? 끈으로 연결한 경우도 많이 나와. 자, 마찰이 붙은 책상면에 물체와 중력을 받는 물체를 끈으로 연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게 되냐. 자, 여기서 T1, T2가 있고, 그죠? T1, T2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1이 있어요. F1. 여기 F2가 있는데, 요 F2는 요 A가 요 T2의 반작용으로 A가 끈을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요 F2는 사실은 현재 운동에서는 제어됩니다. 그죠? 물체가 받는 힘이 지금 뭐 주요 과제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A는 3kg이고 이게 T2야. 가속도 여기 가속도 A나 여기 가속도 A나 같겠죠. 크기는 그죠. 물론 방향은 뭐 이건 오른쪽, 이건 아래쪽이겠어요. 방향은 다르겠지만 크기는 같으니까 크기 A라고 놓고 T2는 3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F1 아래 방향으로 무게. 여기서 F1도 여기 T1의 반작용이니까 이건 뭐 제외시켜도 돼요. F1은 끈이 받는 힘이니까. 자, 물체가 받는 힘만 중요하니까 무게가 현재 20N이에요. B. 요건 A가 그렇다는 얘기고. 자, B 같은 경우는 무게가 20N, 아래 방향으로 20N를 받고 윗 방향으로 T1을 받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질량은 2고 가속도는 A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1과 T2는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T라고 해주세요. T라고. T. 그냥 T라고. T와 T2를 하지 말고 그냥 T라고 하자. T. 그럼 여기다 3A 집어넣으면 5A가 되고 A는 4가 나오죠. 그죠? A는 4가 나와. A는 4m per second 제곱이 나오고 A가 4니까 T는 12N 나오네요. 그죠? T는 12N.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이런 겁니다. 10N의 힘으로 A, B, C를 갖다 이제 미는 거예요, 왼쪽에서. 밀면 A는 2kg, 3kg, 그 다음에 여기는 5kg이야. 일단 이 1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합쳐서 10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서 또 A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가 나오겠죠. 2, 3, 5. F는 MA니까 10N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10이 나오죠. 10 곱하기 A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는 1m/s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A는 1m/s 제곱으로 가고 있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B가 C를 미는 힘은 얼마일지 구하세요. 자, 이런 경우 A가 B한테 이런 힘을 주고 있어요. F1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바로 B가 받는 힘이에요. A로부터. A가 B한테 힘을 주고 있으면 B도 A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크기를 똑같이 F1이라고 합시다.
A와 B 사이의 힘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니까 B와 C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F2의 힘을 갖다 C가 받고 있는 거야. B로부터. C가 받는 힘이야. 그럼 B가 C를 민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C도 B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겠지. 그래서 F2가 되는 거고. 당연히 요 힘의 크기나 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같은 거예요. 자, 힘의 정체. 요 힘은 C가 받는 힘. F2 요 힘은 B가 받는 힘. 요 힘도 B가 받는 힘. 요 힘은 A가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 A가 받는 힘 별도로 왼쪽에서 B는 10N의 힘이 A는 10N의 힘을 별도로 받고 있는 거지. C는 근데 이제 F2밖에 받고 있지를 않아요. 그죠? B로부터. 근데 가속도는 1로 나타나고 있고 질량은 5kg이야. 따라서 B가 C를 미는 힘은 간단히 나타나죠. 즉 F2를 구하라는 얘기야. F2. 따라서 F2라고 하는 크기는 얼마냐? B가 C를 미는 힘, 질량은 C가 5kg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BC가 똑같이 1이니까 얼마? 5N이 된다는 거죠. 즉 B가 C를 미는 힘은 5N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A와 B를 똑같이 운동 방정식에 적용을 시키면 F1도 나오죠. 당연히 10 빼기 F1은 A가 받는 힘이니까, 그죠? 여기다 해보면 10 빼기 F1은 A가 받는 힘이잖아, 그죠? A 보세요.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F1이니까 10 빼기 F1은 질량은 2kg, 가속도는 1이니까. 그래서 F1은 얼마다? F1은 크기가 8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가 받는 힘은 이제 요 힘, 오른쪽으로 8N, 왼쪽으로 5N 받으니까 B가 받는 힘은 3N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죠? A가 받는 R자 힘은 10N을 오른쪽으로 받고 F1 8N을 왼쪽으로 받으니까 A가 받는 R자 힘은 2N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으로 미는 10N의 힘이 각 경계면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17번 문제를 각자 풀어보도록 하고, 자, 밑에 이제 관성력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관성력은 관성 때문에, 그죠?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관성은 언제 나타날까요? 물체가 갑자기 출발한다거나, 물체가 갑자기 선다거나, 하여튼 속도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물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느끼는 그러한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쏠리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자,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느끼는 쏠리는 힘, 그걸 관성력이라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관성력의 크기도 구하고, 관성력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할 거예요. 자, 일단 관성력의 첫 번째 예로 엘리베이터 예를 먼저 봅시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게 mg의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발 밑에는 체중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을 때, 엘리베이터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정지해 있으면은 이제 수직항력이 mg만큼 나타나겠죠. 그죠? 여기 수직항력이 mg만큼 나타날 거고, 수직항력이 n하고 mg는 n일 거고,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중력 mg로 나타나겠지 뭐. 근데 이 누르는 힘은 이 저울이 받는 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사람이 받는 힘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받는 힘. 물론 사람은 별도로 이제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누르는 힘과 중력과 또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서로 평행이 되어서 이 사람은 힘의 평형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사람 때문에 이제 누르는 힘이 나타나서
이 체중계는 중력 mg를 눈금에 나타내겠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mg가 된다. 저울의 눈금 수직항력과 항상 크게 같게 되죠. 왜? 수직항력이라는 것은 저울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떠받치는 힘인데 그 힘이 나타나려면 누르는 힘, 그죠? 누르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누르는 힘 자체가 바로 수직항력의 크기랑 같은 거니까 결국 이 누르는 힘이 이 저울의 눈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속도 A로 상승할 때야, 가속도 A로. 점점 위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라면, 자, 누르는 힘이 얼만큼 되겠느냐? 누르는 힘이.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 때문에 mg만큼 한 힘이 나타날 거고, 그죠? mg가 나타날 거고, 누르는 힘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관성력이 ma가 나타난다. 이 힘이 바로 ma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누르는 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개 합친 것이. 그래서 합친 누르는 힘이라는 게 얼마다? mg 더하기 ma가 된다는 거예요. 수직 강력도 당연히 mg 더하기 ma가 되는 거예요. mg 더하기 ma가 되고 여기 나타나는 눈금도 mg 더하기 ma가 된다는 거예요. 즉 ma만큼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운동을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면 이 ma만큼 중력이 더 많이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자, 여기 MA만큼 나타난다는 거, 여기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러면 아래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고, 자, 위로 MA라고 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항상 가속도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사람은 가속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요 힘과 요 가속도와 반대의 가속도를 받아서 관성력도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누르님도 mg 빼기 ma가 되겠지, 그지? mg 빼기 ma가 될 거고, 여기 수직항력 n도 당연히 크기가 똑같아. mg 빼기 ma만큼 나타날 거니까, 이 체중계도 무게만큼 나타나지 않고 ma만큼 더 작은 그 눈금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무게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mg가 나타나겠지, 그죠? 자,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결국 어때요? 이 저울의 눈금은 0이 되고, 그죠? 0이 돼요. 결국 이 내부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무중량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무게가 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중량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무중력 상태와 무중력 상태는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이 관성에 의한 현상은 어때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심각하게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관성을 받은 물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줄을 매달았다면, 줄을 매단 물체가 이쪽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줄은 이렇게 기울겠지. 왜? 관성력을 받으니까. 그만큼 MA만큼 관성력을 받으니까. 자, 수레 위에 이렇게 U자관에 물을 채운 뭐 이런 수레가 있다. 정지 상태도 당연히 뭐 요 수평을 이루겠지만, 가속도 A 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뒤로 쏠리게 되겠죠. 뭐 뒤로 쏠리게 되어서 이렇게 기울어진 수면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세히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다루게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열차의 예를 봅시다. 열차의 예. 열차의 예. 열차가 이제 앞으로 가속도 A의 운동을 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대부분 A는 일단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A는 0보다 크다. A가 이제 문자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뭐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라면 서로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열차는 이 추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가속도 A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바깥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관찰자가 열차랑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열차랑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서서 이렇게 손잡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잡이를 MA에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MA의 힘을 앞으로 받으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울여 있을 때 이쪽으로 장력 T를 받고, 그죠? 뒤로 아래 방향으로 mg의 힘을 받아서 두 개의 합력이 ma가 되어서 이쪽으로 가속도 a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차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열차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로 가속도 a의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뒤로 쏠리는 힘을 받겠지, 스스로도, 그죠? 뒤로 쏠리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가속도 A,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MA의 힘을 받게 돼요, 그죠? 이걸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MA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MG의 힘을 받고,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장력 T를 받아서 서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힘이 나타난다는 게 다르죠, 그죠? 요 힘이. 요 힘을 갖다가 관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평형태를 유지하니까 장력 t도 나오겠죠. 그죠? t 코사인 세타는 m이랑 똑같아지고 t 사인 세타는 mg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장력 t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가속도 a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뭐 여기서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 쏠리는 힘의 어떤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사실은 힘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의는 가상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상적인 힘. 그러니까 가속도는 물체가 그냥 느끼는, 쏠리는 힘이다. 가상적인 힘이다. 이건 반작용은 없어요. 그죠?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의 정의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자, 관성력에 비해서 몇 가지를 더 보면, 자,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원운동하는 물체. 수평변에서 이제 원운동하는 경우에요. 그럼 이제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여기 구심 가속도 A가요. 구심 가속도 A가 중심 방향으로 A는 얼마다? R분의 V제곱, 그죠? 반지름분의 V제곱.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뭐, MR 오메가 제곱, 뭐,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뭐 해서 오메가 각속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심 방향으로 이제 구심력을 받으면서, 구심 가속도, 구심력은 F는 MA죠, 그죠? 구심력 F는 MA, 중심 방향으로 R분의 MV 제곱이죠. R분의 MV 제곱에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물체, 질량의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운동을 하는데, 바깥에서 본다면 그래요. 바깥에서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당연히 이 물체는 구심력을 받으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 또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심력을 느끼는 게 아니죠. 이 원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원심력을 느껴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이 원심력을 느끼는데 이게 바로 딱 관성력이다. 딱 관성력이다. 이 관성력. 이 힘은 바로 관성력이다 이거예요. 관성력. 자, 원운동하는 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느끼는 쏠리는 힘, 관성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은 관성력이 되는 거. 크기는 96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되되 방향은 96과 반대의 방향. 원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 예매 입장에서 본 경우는 바로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의 m 곱하기 r분의 v제곱 크기만큼의 힘을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실제로 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운동하는 물체 입장에서 어떤 운동에 관한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관성력을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전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도 A 운동을 하고 있고 A는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힘은 마이너스 MA의 관성력을 받는다. 그런 얘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버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자체도 반대 방향으로 버스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버스 자체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MA의 쏠리는 힘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 물체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버스도 마찬가지. 세 개가 동시에 오른쪽으로 가서도 A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힘을 느끼는데 그 쏠리는 힘의 크기는 뭐 어떤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방향은 요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면 자, 오른쪽으로 20m/s로 달리던 승용차 브레이크를 밟아서 40m 진행으로 정지하였다. 승용차에 탄 60kg의 운전자가 느끼는 관성력을 구하시오. 자, 승용차의 가속도를 구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MA만큼 관성력을 느끼겠죠. 그죠? 일단 가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승용차의 가속도. 그죠? 근데 20m로 달렸고, 오른쪽으로.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알고. 그러니까 공식이 있죠. EAS는 나중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처음 속도는 20의 제곱. 그러니까 A가 그런데 이제 40이니까 A가 40이니까 여기에 40이니까 80 A는 어떻게 나오냐면 A는 80분의 마이너스 400이래요. 그죠? 20이 400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나오네요. 자, 관성력이니까 이제 크기랑 같이 구해야 되는 건데, 승용차가, 자, 이렇게 승용차가 있었다. 그러면 승용차가 현재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다? 뒷방향이죠, 뒷방향. 그죠? 뒷방향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본다면, 자, 플러스로 본다면,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으로 5m/s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성력의 방향, 뭐 사람이나 승용차에 탄 운전자는 이쪽으로 관성력 F를 느끼겠죠. 그죠? F는 MA만큼 느끼는 거예요. MA만큼. 질량은 얼마다? 승용차에 탄 사람이 질량 60 곱하기 5만큼. 얼마? 300뉴턴. 300뉴턴의 힘만큼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자, 19번도 보면 윗방향으로 크게 3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재면 질량 50kg인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느냐? 그냥 평상시 50kg의 사람의 몸무게는 50 곱하기 몸무게는 50 곱하기 10, 지를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500뉴턴이에요. 그냥. 그죠? 엘리베이터 속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재면 500뉴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윗방향으로, 몸무게는 이제 저 연직 아래 방향인 거죠, 연직 아래 방향. 근데 윗방향으로 3m/s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관성력이 나타나요. 그죠? F 관성력. 관성력은 MA만큼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M. 질량은 50 곱하기 3. 그러니까 150뉴턴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윗방향으로 3m/s 제곱이니까 아랫방향으로 똑같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어때요? 자, 몸무게를 재면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500하고 150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합쳐져서 650N이 나타나겠죠. 몸무게는 650N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사람은 G가 10이니까 65kg 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65kg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